이제 고전시부터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볼 건데, 일단 가의 권섭 16형 보세요.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각수의 제목을 좀 보세요. 1수는 소나무, 보이지? 자, 11수 호랑이,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각수에는 이제 작은 제목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음, 각수의 제목이 곧 시적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1수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소나무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11수는 호랑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적 대상 삼아놓고,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정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적 대상에 대한 어떤 화자가 생각할 때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좀 드러나요. 자, 근데 시조에서는 결국 각수의 어디가 제일 중요하니?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마무리가 뭐지? 종장이죠, 종장.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소나무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즉 종장에서 그것을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과 좀 이제 연결을 뭐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장에는 이제 화자는 지금의 이 현실을 좀 부조리한 혹은 부정적인 현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현실과 관련지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뭐 혹은 뭐 우려의 마음을 좀 드러내주는 자,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수 보세요. 자, 구렁에 서 있는 저 나무 참 우뚝하기도 하고 나가 좋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일단 이 나무가 바로 이 제목에 나타나 있던 소나무, 즉 시적 대상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제 풍상을 실컷 겪고도 참 독야청청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풍상, 먼저 이 풍상 한자 그냥 직역해 보면 뭐냐면 이게 바람과 이제 설이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뭐 언제나 늘 그렇지만 이제 이건 어떤 의미로 쓰였니? 좀 실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시련을 많이 겪고도 참 푸르기만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독야청청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모습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나온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고전시니까 이제 소나무 얘기 나오면 우리가 눈치채줘야 하는 게 당연히 좀 관습적인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화자가 이 소나무의 의미를 막 새롭게 만들었니? 그건 아니고, 뭐 그 시대에는 언제나 이 소나무를 좀 이런 의지적인 존재, 언제나 늘 푸른 존재, 한결같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 뭐 이렇게 보니까, 화자도 역시나 그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저 나무는 참 늘 푸르기만 하구나. 참 멋지구나. 이랬어. 자, 이제 그런데 마지막 종장에 이제 베지 말고 두면 동량제가 되겠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멋진 나무니까 이제 뭐 베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면 동량제가 되다. 즉, 쓸만한 인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정리해보면 쓸만한 인재가 될 것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장을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주제하고 좀 이제 연결지어서 다시 풀어내면 결국 이렇게 해서 배지 않고 두면 참 좋은 그런 너무나 좋은 그런 인재가 될 텐데 신하가 될 텐데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러기도 전에 좀 베어내기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즉 쓰이기도 전에 좀 베어지는 현실에 대한 그런 뭐 우려의 마음을 좀 드러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수 보시고, 자, 이번엔 뭐예요? 호랑이에 대한 거지, 그지? 자, 호랑이를 시적 대상으로 일단 삼고 있습니다. 뭐 밑에 어휘풀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꼬리치고 막 하는 게 그 기세가 참으로도 멋지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호랑이의 기세에 대해서 또 역시나 예찬해주면서 시작을 했다.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는데, 진실로 너가 잠깐이라도 떠나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당연히 호랑이겠지, 그치? 자, 이 진실로 이 호랑이가 잠깐이라도 이제 떠나게 되면, 어딜 떠나니, 얘들아? 이 산을. 음.
그러니까 문맥만 보면 이 산을 떠나게 되면 이 산은 호리 종횡 되겠구나. 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밑에 풀어져 있습니다. 좀 보세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풀어져 있다는 거 보이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이다. 죠 그래서 호랑이가 잠시라도 이제 산을 떠나게 되면 금세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나오고 서로 다투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호리종횡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잠시라도 이 호랑이가 이제 뭐 산을 배우면 간사한 사람들이 득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호랑이를 어쨌든 호랑이의 어떤 위험이나 이제 호랑이의 기세를 예찰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이 호랑이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금세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도 또 역시나 화자의 현실에 대한 염려가 좀 표현이 되어 있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리마, 적표마. 자, 밑에 나와 있지만,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명마들이에요. 그죠? 자, 이 명마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니? 네. 그래서 이 느린 말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대조적인 어휘를 애초에 좀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마는 관단 노태와 같겠니? 같지 않지, 당연히. 당연히 서리법이고요. 이제 같지 않다.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람에 슬피 울며 내 곡을 허비치니 아무리 천리지인들 천리지라고 하는 게 밑에 그러니까 즉 뜻은 없다 뜻이 깊다 알겠죠?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큰 뜻이 있다 그러니 아주 크고 높은 뜻이 있은들 결국 알 이가 없어서 서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 나왔던 이 바람에 슬피 울며라고 하는 게 결국 요것과 지금 뭐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명마라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크고 높은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바람에 슬피 울고 뭐 서로 뭐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알이 없어 서럽다. 오늘따라 좀 쓸 자리가 별로 없네. 너무 크게 했나? 뭐 어쨌든 보기 중에 뭐 빈칸에 써볼 테니까 이제 필기는 좀 예쁘게 알아서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이 없어 서럽다. 즉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너무나 서럽구나.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현실에 대한 얘기로 좀 관련 지어서 풀어내면 여기다가 쓸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능력 있는 일단 뭐 시적 대상은 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말이라고 하고 뭐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죠? 사람을 의미하겠죠.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세태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 화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알겠지? 탄식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일단 선생님이 단독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독 문제가 있구나. 18번으로 갈게. 자, 보자. 이렇게 일수에서는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야 창창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문맥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좀 지조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되니? 이거잖아. 그지? 어때? 괜찮지? 그다음 일수에서 또 배지 않으면 동량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한 건 결국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한다. 자, 이렇게 문맥을 풀면 안 되죠. 그죠? 인재가 되려면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나 좀 안타까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문맥을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도 그럼 자연스러운지 볼게. 이제 일단 11수에서 호랑이의 기세를 황홀하다고 표현했니? 네. 그럼 이건 좀 위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어? 괜찮죠? 그죠? 또 이 홀이 종행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화제의 우려의 마음이다. 괜찮잖아. 또 이것도 결국 뜻을 펼칠 수 없는 인재가 제대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단독 문제는 뭐 또 없겠죠. 넘어갑시다. 자, 나지문으로 오세요. 나지문이 좀 길이가 있어 보여서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치? 벌써부터 좀 무섭고. 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음. 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다 풀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쎄요, 지금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 시기에 어쩌면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학교는. 그래서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그 작품에 대한 공부를 만약에 했었다면 사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 좀 길어도 모의고사 글이 길어도 충분히 우리가 바탕이 좀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전시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건 충분히 필수 작품이다라고 하는 많은 고전시를 읽게 해주는 그 바탕을 좀 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알겠죠? 음. 이렇게 주변만 계속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고전시만큼은 정말로 필수 작품에 대한 중심이 정말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작품은 길이는 좀 있지만 사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음. 자, 일단은 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지금 화자가 그 함경도 지방의 경성의 판관으로 관리예요. 알겠죠? 관리자. 벼슬입니다. 그래서 함경도 경성의 판관으로 지금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임하는 여정을 밝히고 있는 자, 그런 좀 긴 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 어때요? 일단 임금님한테 이렇게 이제 부임지로 이제 뭐 임명을 이제 받고 부임지로 떠나라 이제 이런 임명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그 과정에 그 화자가 바라보는 것들 즉 견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지명들이 뭐 아주 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여정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단 견문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즉 화자가 무엇을 보는가, 보고 뭐 혹은 무엇을 들었는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밝혀지게 되고, 당연히 이 견문과 동시에 이제 그것에서 화자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즉 감상이죠, 느낀 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관동별곡을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어떤 부임지로 떠나는 그 여정을 쭉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계속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느꼈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뒤로 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변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방 생활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여러 어려운 점도 사실 표현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는 여기다. 알겠지. 자, 그럼 본문 정리 간단하게 해보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죠. 자, 경성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경성, 여기가 뭐다? 부임지야, 부임지. 자, 임금님이 나한테 이렇게 맡긴 곳이 경성이에요. 그래서 이 경성이 문호인데라고 해서 문호는 이제 요충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란 얘기지. 그 북방 20여 중에서 이 경성은 참 중요한 곳인데 요충지인데 그 백성을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니 누가? 임금님. 자, 맡기시니 완극한 임금의 은혜는 갚기리 어렵구나 이거거든. 자, 이게 뭡니까? 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임금에 대한 화자의 이런 감사한 정서를 좀 표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서생으로서 이 서생의 일은 그저 글쓰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늙은이의 이 변방 부임은 참 뜻밖이긴 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생, 뭐 늙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자죠.
화자는 지금 서생으로서 나는 그냥 글쓰기 정도가 이제 나의 어떤 뭐 1인칭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변방에 어떤 부임을 이제 맡기는 이 자체가 너무나 좀 뜻밖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쓰였다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 뭐 예상하지는 못했다. 알겠죠? 예상치 좀 못한 일이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그렇게 임금께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밭 국경에 내 한 몸 다 잊었다. 이제 이러거든. 그래서 이 내 한 몸 다 잊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제 내 한 몸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내 한 몸을 이제 챙길 이제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나는 임금님이 내려주신 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홍인문을 내달아서 쭉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후임지로의 여정이 시작된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은하수의 길도 보고 뭐 이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이 지점만 볼게요. 지금 화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회양쯤 갔을 때 하는 말이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또 무슨 죄일까 이러거든. 그래서 일단 이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문맥상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 자신. 음. 그래서 이 지점에는 이렇게 임금 곁을 떠나는 이 자신의 처지를 좀 적객이다라고 해서 좀 비유적으로 표를 했고요. 음. 자, 이제 그러면서 좀 이어지는 말 보고 정리해 볼게. 자, 높고 험한 그 고개를 험하다고 하지 마라. 세상살이에 비하면 그건 평지지. 막 이래. 그래서 아무리 높고 험한 그런 고개라고 해도 그건 험한 게 아니다. 세상살이가 더 이제 힘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눈물을 좀 거두고 두어 걸음을 돌아서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임금 곁을 떠나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헷갈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는데 먼저 그 이전에도 밝혔지만 어쨌든 벼슬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어떠니 충분히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필 또 내가 가는 곳이 임금하고는 너무 먼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방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떠나는 어떤 자신의 처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건 충분히 좀 고되일 것이고, 고되고, 좀 무거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어쨌든 멀리 떠나가서 이렇게 좀 일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자신의 처지가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도, 서울은 어딜까? 이제 대궐이 가려지네. 막 이러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계속 이제 결국은 임금 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임금 곁을, 뭐 간단하게 쓸게요. 이제 임금 계신 곳을 좀 헤아려 본다. 임금 곁을 내가 참 멀리 또 떠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신 곳을 좀 헤아려 보는. 그래서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자, 그런 정서가 좀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화자는 지금 계속 이동 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안변 북쪽이 좀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안변쯤 와가지고 하는 말은 저기는 예전에 우리 윤관 김종서가 오랑캐를 다 몰아냈던 곳이지 막 이러거든. 그래서 요런 게, 즉 안변 북쪽쯤 보면서 즉 안변 북쪽에 한 오랑캐 땅을 보면서 지금은 어떠니? 이제 오랑캐를 다 정벌해서 지금 다 몰아낸 상태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보며 이제 김종서의 업적을 한번 또 역시나 떠올려 본다. 이렇게 되죠. 자, 오랑캐의, 음, 음.
좀 줄여서 쓸게요. 선생님이 줄여도 뭐 아주 줄이는 건 아니니까, 그지? 자, 오랑캐를 물리친 김종서의 업적을 한번 떠올려 본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또 이제 뭐 여기저기 지나 보이지 얘들아 용흥강 건너 뭐 정평부 또 지나 또 만세교 앞에 두고 뭐 이런 말들 이렇게 화자는 이동 중에 자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언급을 다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지점엔 뭐라고 하냐면 이 천년의 풍패에 참 상서로운 기운이 좀 보이는구나 느껴지는구나 이러거든. 그래서 좀 상서로운 기운 있는 그대로 이제 상서로운 어떤 또 기운을 보면서 화자가 또 감탄도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삼관령쯤 와가지고는 지금, 말이 좀 병들었다 이래. 그래서 모래바람 자욱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말은 좀 병들었네 이러죠. 그래서 이 지점에는 또 아직 갈 길이 먼데 말이 좀 병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아직 남은 길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걱정도 한번 하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홍원 옛 고을의 청관도를 또 바라보고 또 뭐 대문역 넘어가고 보이죠? 이제 그렇게 청해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음. 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여기도 또 요충지다라는 말 잠깐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뭘 보냐면 이렇게 많은 우리의 군대들이, 군인들이 또 여기서 병사 무기를 다 늘어놓고, 이렇게 요충지를 잘 지키고 있더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끝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아주 강하고 또 튼튼하게 우리 요새를 지키고 있다. 알겠죠? 또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뭐 어렵지 않게 느끼길 바래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전 시간 그렇죠,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단독 문제가 어디 있겠죠? 없나? 한번 가보자. 단독 문제는 뭐 17번이었나요? 자, A, B 정도가 묶여 있나요? 볼게요. 아니네. 단독 문제는 없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문제 그럼 싹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6번에 지금 답 1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와나는 영탄적 구조를 통해서 화재의 정서 감소가 받고 이제 근거 범위를 찾으러 가볼게. 일단 가에서 영탄적 구조, 자, 근거 범위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뭐 이런 거, 뭐 구나. 뭐 구나 천지다, 야. 자, 구나. 자, 보이죠? 그래서 일단 가에도 영탄이 있고, 또 나에도 그 초반에 보시면 또 이제 바로 뭐 구나 또 보이고요. 로다. 자, 이제 그만 찾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탄적인 어조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에 A, B. 아마 이제 B가 그 수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뭐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그 A 잘 보시면 아마 A가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대궐을 너무나 멀리 떠나고 있고 생각해보면 참 세상살이는 힘들어 뭐 이런 얘기 기억나죠?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A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가치. 자, A에 자연의 섭리가 들어나요? 그래요? 아니죠? 또 2번 보시면 A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는 즐거움. 그 A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정서가 즐거움이에요? 아니죠? A의 이상적 세계를 동경합니까? 아니죠. 자, 4번 A에는 자연을 보며 떠올린 삶의 고단함이 자연을 보며 자기의 삶의 어떤 좀 고단함을 떠올렸다.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잖아. 그지? 음.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5번에서도 경외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래서 A만 가지고도 답은 4번이 나오네요. 자, 18번 봤고요. 자, 19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나에서 선택지가 3개 정도는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1번 화재는 경성으로 떠나면서 지금 그렇게 관원의 임무를 맡게 된 거 맞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은혜를 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음.
또 화자는 지금 낭만 위에 올라 산하를 둘러보면서 이게 아마 그 상서로운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자연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뭐 하고 있다? 감탄하고 있다. 그치? 그다음 화제는 청해진에서 기억납니까? 거의 마지막 지붕이었죠. 그죠? 마지막 그 부분에 그 청해진에 갔는데 이렇게 강하고 튼튼하게 요새를 지키고 있다니 막 이랬잖아. 화제는 청해진에서 전쟁이 없어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비판한다. 막 어떻게 이거? 어디서부터 틀렸다고 해야 되나? 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즉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니 당연히 뒷말도 틀리고요. 음. 에이? 또 답이 나왔네요. 음. 이렇게 달을 읽지 않아도 또 역시나 19번에 답이 나와버렸네. 20번도 그런가? 그러지 않겠죠,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음. 자, 우리가 뭐 미리 어쨌든 풀어봤지만 뭐 답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답이 이제 수필 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일단 무리마 적표마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다. 자, 어떠니? 그 시에서 이런 얘기 있었니? 그쵸? 그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다. 뭐 뒷말은 없네요. 그것에 대해 뭐 이거라고 화제가 생각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단순하게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자신이 변방의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맞니? 맞죠? 자, 그리고 모래바람으로 부임주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걱정 맞니? 아직 남은 길이 많은데, 그치? 근데 말은 병들고,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수필 정도에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도 괜찮니? 이제 이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했네요. 음. 자, 수필에서 어쨌든 답은 나왔으니까 그 마지막 미음만 좀 보러 가볼게요. 음. 어, 선생님이 지금 이 다를 같이 읽진 않아도요. 그 다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그거죠. 자, 화자가 지금 자, 너희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태안사에서 자, 태안사에 글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줘요. 근데 글을 보면 화자가 느껴지는 게 뭐냐는 거야, 결국. 그는 화자에게 좀 위로가 됩니다. 그가 무언가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을 보고 있으면 화자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즉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음. 자,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움인 거죠. 자, 가난과 외로움도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다라고 하는 거 좋게 쓰는 표현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이 가난과 이 외로움이라는 거. 충분히 이런 감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가난과 외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듯한 이제 그런 좀 깨우침, 좀 깨달음을 드러낸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선택지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노인이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요, 일단.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다. 뭐 싹 다 틀렸네요. 자, 현대시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시는 좀 속도를 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도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가에는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에 나타나 있는 주제는 지금 17살인 너희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문맥만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일단 주제에는 왜냐면 이 달관이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달관이 뭔지를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17살은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에? 자, 즉, 이 달관적인 자세로 임하는 인생의 모습에 대한 겁니다. 그 깊이에 대한 거죠. 음. 자,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어메야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에서는 무엇을 활용한다? 말을 건네는 대상, 즉 청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따로 있나? 이러지? 그러니까 서리법만 잘 풀어, 언제나. 선생님 늘 말하지만 복이 따로 있나? 이래. 그러니까 뭐야? 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뚝심이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 것이다. 그죠? 인생이란 뚝심 있게 사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뚝심 있게 그냥 뭐 소신껏, 다만 어떻게, 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음, 그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이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저 뚝심 있게 소신껏 그러면서도 좀 부지런하게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자, 천수답이라고 해서 그저 하늘이 물을 대는 것처럼 말이죠. 음. 자, 그러면서 네 말이 정말이 돼. 참 엄쳤구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그 1년에 엄마를 부르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메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또 내 새끼야라고 해주고 있으니까 어때? 자, 이 여는 이렇게 엄마의 말이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말하는 보이스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다? 바로 이 대화체가 됩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청자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도 좋고요. 자, 이렇게 또 이제 이 시는 대화 형식을 통해서 시를 구성했다. 뭐 이런 말도 좋은 거죠. 자, 이 말이 정말이래. 참 대견하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이래.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또 역시나 엄마의 말이 지금 우리가 1년에 읽었던 화자의 말과 같아 달라. 같다고 알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팔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또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그저 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년의 의미와 같음, 알겠죠? 같아요. 엄마의 생각과 이렇게, 아이의 생각은, 화자의 생각은 같습니다. 음. 또 그러면서, 어메야, 또다시 발화자 바뀌었죠? 그죠? 화자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메야, 누군 한평생을 뭐 만년을 사나? 이래. 그래서 만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문맥만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만년을 사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저 늘 주어진 자신의 운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허둥거리지 않고 자기 길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한 자세가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표현이 나온 듯 보여도 지금 다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소신껏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음. 또 역시나 너는 참 대견하구나.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딨냐. 제 길로 가면 그만이죠. 또 계속 반복이죠.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사한 분위기의 어떤 자연적 배경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분위기나 뭐 혹은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그냥 이 달관적인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소신껏 주어진 자신의 어떤 운명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을 드러냈다. 알겠죠? 마치 저 별달개 빛나는 밤하늘에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깊이처럼 말이죠. 알겠죠? 지금 가시 봤고요. 우리 단독 문제 한번 올게요. 단독 문제가 이길 바라면서. 단독 문제는 없고 선택지만 있네요. 자, 29번 와보시고요. 이렇게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제 길이라고 여기는 거 맞니? 맞아요. 자, 이렇게 제 길로 여기는 것은 뭐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쵸? 괜찮고. 또, 너 참 대견하구나. 어떠니? 어메가 내 새끼한테 보내는 이 지지. 공감이죠. 그죠? 또 가에서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냐라고 하는 건 그렇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어떠니? 괜찮죠? 음. 자, 나시로 가보자. 자, 나시도 사실 주제가 좀 유사합니다. 다만 좀 자연물을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 주제 여기다 좀 먼저 써볼게요. 음. 우린 누구나 마치 꽃처럼 이제 소멸된, 에이? 너무 된이라고 썼구나. 자, 소멸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이 있는 거죠. 자, 그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가와. 자, 소멸될 운명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 삶의 모습. 자, 그것을 좀 표현하는 것이다. 알겠죠? 다만 여기에선 꽃이 대상이죠.
자, 볼게. 쬐끄만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시적 대상, 즉 민들레 꽃입니다. 시적 대상이죠. 그래서 이 민들레 꽃도 어떠니 얘들아, 이 전력을 다해 노랗게 피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고, 당연히 의인화죠. 음. 그리고 보세요. 아무것도 넘보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 안에서 어떻게 사니 한 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2년이지만 아직 남은 게 있지만 이제 민들레가 어떠한 의미로 지금 이제 형상화되고 있는지 아마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들레의 자, 삶의 태도가 좀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제 어떠니? 욕심 없는 주어진 것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 알겠죠? 주어진 것 안에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또 역시나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뿌려진 그 자리가 그냥 내 자리다. 알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또 한데 어울려 열심히 자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 좀 협동도 하면서 자 이제 그렇게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라는 표현도 그냥 그대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이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또 역시나 의미는 똑같네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음, 알겠죠? 자, 그래서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이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설적인 발상, 역설적인 표현이 좀 나오게 되네요. 음. 의미가 왜 역설이냐면, 아주 작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작지만 크다는 거잖아. 작지만 가장 크다 이런 거잖아. 작지만 가장 크다. 이런 말.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왜 작은데 가장 크다고 이야기한 거니? 무엇이 가장 큰 거니? 이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좀 화자에게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걸 내면의 모습이 뭐냐고? 주어진 걸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록 아주 작지만 너무나 큰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아, 민들레, 자, 영탄 한번 나오고,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이다.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이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만 좀 하지 마세요. 자, 헛된 꿈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민달래 꽃도 그렇습니다. 소멸될 운명일지언정, 그쵸? 소멸될 운명일지언정, 이 꿈이라는 것은 결국 헛되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린 누구나 소멸될 운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럴지언정 이 꿈이라는 것은 음, 좋은 것이다. 알겠죠? 음. 보라, 저 민들레는 피어 있는 거 안 보이냐?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또 역시나 민들레에 대해서 예찬해 주고 끝내네요. 알겠죠? 이렇게 끝이 있는 그 생애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 처리 한번 해보자.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인데, 자, 동일한 시어는 뭐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찾아볼게요. 먼저, 엄해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 2번 이상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것뿐 아닐 겁니다. 음. 뭐 엄첩구나 보이네요. 저 엄첩구나 뭐 이런 것도 지금 2번 이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뭐 문장도 아니고 시어이기 때문에 나에서도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애초에 노랗게 이거 어떻게 보이지? 이제 노랗게. 그리고 꽃도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음.
자, 넘어가자. 자, 그럼 29번에 이제 답은 그렇게 4, 5번에서 나오겠네요. 이제 보면 4번. 자, 나에서는 이렇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재수 없어 라고 하는 건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식이 어떠니? 괜찮니? 음. 자, 5번에 틀린 부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보세요. 지금 화자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이걸 운명에 맞선다라고 해야 돼? 아니죠, 그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언정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끝나버렸어? 아, 28번이 있었군요. 자, 28번 볼게요. 자, 단독 문제는 이렇게 나에서 나왔네. 자, A에는 이렇게 작지만 온 힘을 다해 선명하게 피어있는 민들레의 모습이다. 또 B에는 다른 공간 욕심내지 않는다 보이죠. 그래서 주어진 것 안에서 애쓰고 산다. 비록 비좁은 곳일지언정 자기의 자리를 받아들인다. 알겠죠? 그렇게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노력하며 산다. 알겠지? 이 문맥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자기가 할 일을 찾기 위해 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시면 안 되죠. 알겠죠? 음. 자, 문제가 더 없죠?